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책생글의 핫쌤 뜨쌤입니다. 와! 수필 선생님, 갑자기 웬? 우리 작가님한테 오늘 아주 네. 중요한 거 여쭤보려고 해요. 오, 태고. 네. 태고. 네, 이거 우와. 태고 진짜 어려워요. 태고 정말 어렵기도 하지만 꼭 네. 필요하고. 필요한데 나서, 다들 안 하죠. 그죠. 네. 생략하기 쉬운. 네. 뜨쌤 그냥 작가 선생님이시니까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것들을 음. 뜨쌤이 다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요? 네. 우와. 저도 뭔가 좀 쓴다고 이렇게 막 쓰긴 하는데 지나간 거 이렇게 자꾸 읽어볼 때마다 되게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틀린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작가라는 꿈도 있고 하니까 이제 써놓은 것을 계속 보고 또 보고 뭐 1년 지난 거 다시 또 꺼내와서 다시 보고 고치는 과정을 하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글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아이들 그 글 쓰고 나서 부랴부랴 집에 가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작가 선생님이 한번 좋은 아이들한테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제 글을 고치는 거 하고 또 아이들 글을 봐주는 거는 또 다른 운영이기는 해요. 네. 전반적으로 태고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또 태고를 왜 해야 되는지, 아이들한테 태고를 가르쳐 줄 때는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풀어봅시다. 네. 먼저 태고가 왜 태고가 되었는지 태고 유래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는 분은 또 아시고 하겠지만 그래도 아이들도 한번 짚어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가도라는 사람이 시를 쓰는데 새는 연못가 나무에서 잠들고 스님은 달빛 아래서 문을 두드리네. 이 식구를 놓고 계속 고민하면서 문을 두드린다를 두고 문을 두드린다? 두드릴 고를 써야 될지, 아니면 문을 민다, 밀 태자를 써야 될지, 이걸 놓고 계속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 고민에 빠져서 벼슬 하던 한유 행차가 오는 거를 모르고 그 행차 속에 서 있었다는 거죠. 끌려가가지고 자기가 이 식구에서 문을 인다? 문을 두드린다? 이걸 놓고 고민했다고 얘기하니까 한유가 그러면 차라리 두드릴 고가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둘이 이제 가까워졌고 친구가 되었다. 뭐 여기서 이제 비롯됐다 해서 태고라는 거죠. 밀까 두드릴까 이걸 놓고 고민을 하는 것. 그 디테일한 부분조차도 고민을 해서 어떤 게 더 문장에 어울릴까를 생각하는 게 태고라는 정말 거예요. 예를 딱 잘 들어주셔가지고 확 와닿아요. 왜 이제 그걸로 고민해야 되는지. 그 정도로 우리는 고민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이 안 좋은 거죠. 사실은요. 대가도 이렇게 그 하나를 가지고도 고민을 할 정도의 태고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중학교 가면 교과서에서도 태고의 중요성에서 태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태고를 하는 게 그건 거죠.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태고를 하는 거죠. 네. 조금이라도 내가 쓴 글을 낮게 고치는 과정인 거죠. 네. 그 과정 속에서 뭐를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크게는 4가지를 다듬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 글을 쓰면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추가를 해서 더 넣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내가 써 놓은 것 중에서 이 전체 글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게 뭔지 빼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요, 써놓은 문장이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전체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데도 못 지워요. 근데 태고 과정에서 그런 거 있으면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로는 이 전체 글에서 주제나 문장 이런 것들이 잘 매끄럽게 가나 이걸 또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도 이 주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문단과 문단 간의 뭐 배열이나 이런 것도 바꾸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는 것이 전체적으로 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선생님, 저도 이제 동화를 쓰고 작품화 하려고 하지만 계속 읽다 보면은 그렇게 고칠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어떻게 이 태고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제가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태고를 하는지, 네. 아이들을 또 지도하는 입장에서 태고를 또 어떻게 지도하는지 네. 좀 나눠서 좀 우리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글을 쓸 때는 일단 써놓고는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 내용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가. 그런 다음에는 이제 문장을 다듬는 거예요. 문장이 이 문장에서는 수술 호응이 되는지도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는 또 단어로 또 들어가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두드린다고 해야 되는지 민다고 해야 되는지 큰 틀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보고 문단이나 문장이나 단어 이런 식으로 태고를 해 나간다면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죠. 글 한 편 쓰고 나서는 그날 살펴본 다음에 하루에 다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건 진짜 욕심일 뿐이죠. 그 다음날 또 보기도 하고 일주일 후에 또 한 번 그 글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한 달 후에 그 글을 또 들여다보기도 해요. 그러면 그 볼 때마다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또 보여요. 태고라는 게 그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고 계속 다음에 또 봐도 또 생기고 끝이 없죠. 소설가 이태준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고칠수록 글이 좋아지는 것은 글쓰기의 진리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요해요. 이 아이들은 이 태고 수업 자체를 저희는 좀 많이 못했어요. 저는 아예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이제 말씀 들으면서 머릿속에 다시 그려지는 거예요. 아, 이제 글쓰기 시간을 조금 빨리 좀 당겨가지고 뒷부분에서는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기호들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그 글을 고칠 수 있는 시간도 좀 줘야겠구나. 학교 대회나 대외적인 대회에 나갔을 때 결과물이 또 필요한데 아이들이 쓰고 내기 바빠요. 한 번 정도는 자기 글을 조금 고쳐보는 태고 과정을 거치면 더 나은 글, 더 좋은 글, 그럼 결과도 좋겠죠. 저도 선생님 말씀처럼 늘 아이들 글쓰기 하고 나오면 늘 아쉽고 찜찜하고 이런 게 있어요. 태고 과정까지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업을 하다 보면 1시간 반, 2시간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책 내용 분석하고 생각 나누고 글쓰기까지 하고 30-40분 시간 안에 아이들이 글을 한 편 써내는 것도 빠듯한데 애들 언제 글을 읽어보고 언제 그걸 태고를 하고 언제 또 정서를 해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늘 글 쓰고 뭐 여긴 이렇다 이렇다 최소한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해주는데 아이들이 가고 나면 글을 읽어보고 거기에다가 첨삭을 또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님한테도 보내주고 아이들한테도 보내주면서 누구야 이거를 꼭 한번 봐봐봐. 선생님이 여긴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쳤는데 이 부분을 다음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봐.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해요.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애가 안 보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없죠. 근데도 그걸 굳이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라도 태고까지 못하고 가는 거를 좀 보완해보고 싶은 그냥 저의 마음일 뿐인 거예요. 시간만 허락이 된다면 네. 글 썼다 각자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즉 핫쌤이 쓴 글을 6명한테 돌리는 거죠. 그러면 6명이 같이 핫쌤의 글을 읽는 거예요. 너라면 여기서 어떻게 고치고 싶어? 어디가 잘못된 것 같아? 전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문단, 문장, 이렇게 단어 이런 식으로 해서 네가 한번 걸리는 걸 한번 다 체크를 해봐. 이렇게 해서 아이들 이야기를 다 들어본 다음에 핫쌤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럼 핫쌤이 다른 사람들이 봐준 걸 가지고 아 여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이건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거를 바르게 해가지고 다시 한 편을 그대로 또 써보는 거죠.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머릿속으로 생각만 있는 거죠. 야 이거를 하루 날 잡아서 특강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사는 거예요. 아이들 글을 읽다 보면 선생님은 그게 좀 고쳐줘야 되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아이들만의 글쓰기 버릇이 있어요. 맞아요. 굳이 거기에 이제 이음말을 넣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이음말을 넣는 부분에서는 제가 문단 나누기를 하라고 가르쳐 주고요. 같다라는 말 되게 많이 써요. 맞죠. 그 제가 웃기는 얘기로 야, 너 똥 싼 거 같다라고 써? 아니면 너 뭐 마려운 것 같다. 뭐 마려운 거야? 가고 싶다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애들이 맨날 똥 얘기한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많이 와닿아요. 같다라는 표현 하지 말자. 사랑하면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 같다는 뭐야? 이제 아이들한테 금지어를 줘요. 뭐하는 것이다를 많이 쓰는 친구들은 그거 금지어로 주고, 또 어떤 친구는 씁니다 하다가 갑자기 예산말 바로 끝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통일해서 쓸 수 있도록 그거를 조금만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괜찮은 글이 나와요. 아이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 동네 아이들이나 이 동네 아이들이나 아니 쌤 말씀 들으니까 네. 아니 우리 애들 거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진짜요? 네. 문단 바꿔야 되는데 굳이 그리고를 넣어갖고 계속 이어서 쓰잖아. 그렇죠. 내용이 바뀌면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이어서 쓰는 거죠. 그냥 씁니다 하다가 했다 이렇게 하고
아, 어떻게 똑같아요, 그렇게. 한 명 한 명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금지어 같은 거 이렇게 정해줬더니 맞아요. 네. 아이들도 그것도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생각하고 글을 쓰니까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렇게 조금 고치면 좀 더 나은 글이 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아이들이 정말 작가가 되거나 할 때는 뭐 퇴고의 중요성 아니까 대신에 이제 대회나 이렇게 할 때는 선생님 꼭 아이들한테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가 이렇게 대회에 글을 쓸 때 와, 다 썼다! 딱 내지 말고 다른 아이와 좀 다르게 한 번 더, 두 번, 뭐 이 정도 시간이 남는다면 더 계속 앉아서 좀 고쳐보는 걸 해보는 게 좋겠다 하면 결과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글쓰기 대회 가는 아이들 글을 봐줄 때는 써온 거를 갖다가 제가 이 부분은 이래야 되지 않니? 같이 이제 생각을 해서 고쳐준 부분을 그렇게 첨삭한 부분들을 좀 참고해갖고 다시 한번 정서해보게 했거든요. 애들은 막 죽으려고 하죠. 힘들어서. 또 써야 되니까 그 긴 그렇죠, 글을. 그렇죠. 근데 그게 그만큼 효과적인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써보는 것만큼. 네. 인터넷 이렇게 검색을 하면 교정기호 다 뜨고 또 어떤 데는 이제 교과서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또 그날 하루만큼 아까 선생님 특강 얘기도 했는데 꾸준히 이 퇴고 중요성 얘기해주면서 이 기호를 사용해서 자기 글을 고쳐보는 시간도 조금씩은 줘야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하죠. 아이들이 그래요. 글 쓰다가 보면 여긴 이렇게 해서 여기 좀 빠졌네?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떡해요? 이만큼 다 써놨는데 다 지워야 돼요? 맞아요. 이래요. 귀여워요. 그죠? 지우는 애도 있어요. 지우는 애도. 그래서 막 먼저 지우개부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잠깐 지우지 음. 말고 교정부호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고치면 되지. 이거 교정부호 이용해가지고 한번 해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한번 가르쳐 주잖아요. 네. 그럼 또 되게 재밌어해요. 아이들은 뭔가 배우고 나면 그걸 또 한번 또 이용할 때마다 네. 또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보면서 아이들이 자기 글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아. 퇴고 과정이 그건 거예요. 자기 글에 책임을 지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책임지세요.